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전체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정부가 정하니까요. 실제로 이 정도로까지 국민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드뭅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체주의적인 접근 방식이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국민들이 한 점으로 모여서 한 점 돌파를 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강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철학자 칼 포퍼는 전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포퍼는 근데 한때 젊었을 때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산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방향을 틀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전체주의 저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퍼가 어떤 근거를 들어서 전체주의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토피아주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퍼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포퍼는 전체주의자들이 대개 유토피아주의적인 경향성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토피아주의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상, 어떤 유토피아적인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그 유토피아로 향해서 나아가는 행위가 옳은 것이고 반대로 그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행위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사회 이상, 목표가 이미 사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립되어 있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미리 정해진 목표에 맞춰서 사회의 구석구석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희생도 감수해야겠고요. 그런데 벌써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유토피아가 뭔지, 그 이상이 뭔지 누가 결정하냐?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리고 또 어떤 행위가 과연 그럼 그 유토피아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고 어떤 행위가 그것과 반대되는 길인지 그건 또 누가 판단할 거고 어떻게 판단할 거냐? 역사적으로 보면 유토피아주의자들은 전체주의자들은 본인들이 그런 판단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주의자들은 유대인이 없는 사회가 이상적인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잔혹한 행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그냥 누군가 평범한 사람 한 명이 유토피아주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이 유토피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부터는 분명히 무조건 아주 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포퍼는 주장합니다. 포퍼가 보기에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유토피아주의적인 발상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유토피아주의적인 계획과 목표가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할 어떤 실험적인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유토피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 하나, 이상사회 하나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와 계획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규모가 큰 어떤 실험을 해봤던 비슷한 조건에서 그런 실험을 수행해봤던 그런 실험 선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규모가 훨씬 작다면 뭐 지자체라든지 도시 이 정도 규모라면 실험 선례를 찾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같은 거의 경우에도 뭐 어떤 지자체 정도의 규모에서는 실행을 했었던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똑같은 정책이라고 해도 그게 국가 규모까지 끌어올려져서 대규모로 훨씬 더 대규모로 실행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차원의 선례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 규모의 정책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참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라라는 게 각각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조건들이 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서의 그런 실험 선례를 찾는 것은 또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 좋아서 찾는다고 해도 굉장히 소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많은 유토피아주의자들이 어떤 굉장히 새로운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규모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다른 선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생실험을 집행해 버리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국가의 운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아니다. 이게 포포의 주장입니다. 유토피아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은 그렇게 국가 규모의 계획을 집행할 때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발견돼도 수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점이 드러날 때쯤이면 때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버려서 동일한 조건에서의 반복 실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계획을 집행을 했을 때 이런 그 파트가 문제다. 그런 점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보자. 그때쯤이 되면 이미 사회 전체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애초에 매우 큰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복 실험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금씩 오류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유토피아주의적인 커다란 계획에서는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냥 어느 순간에 천재 프로그래머가 타타타타 쳐가지고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일단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짜놓고 계속해서 반복 실행 돌려가면서 오류를 찾아내고 디버깅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주의적인 전체적인 그런 계획에서는 이런 디버깅이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반복 실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규모가 너무 커서 한 번 프로그램 딱 실행하면 메모리가 탑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의 어떤 근간이 흔들려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주의적인 계획이 성공적이려면 한 번에 진짜 프로그램을 딱 잘 짜야 되는데,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매우 극히 드문 일이고 너무 운에 기대는 일이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참 불완전한 존재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계획이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게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포퍼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주의적이고 유토피아주의적인 생각에 대한 포퍼의 어떤 대안은 무엇이냐? 결국의 핵심은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 손해를 최소화하고 비슷한 조건에서의 반복 실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씩 오류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포퍼는 아예 누군가 나서서 전체주의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원대한 이상주의적인 목표, 계획 그런 게 없어도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을 제거하고 소소한 행복을 실현시키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의 계획들을 통해서도 그런 계획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것들이 모였을 때 사회가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포퍼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갑자기 검찰도 뜯어고치고 부동산도 뜯어고치고 교육도 뜯어고치고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어떤 그 정권이 품고 있는 이상에 맞춰서 사회 구석구석을 다 손질하려고 하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계획보다는 예를 들면 법무부 기준으로는 그동안 심각했던 검찰 내부의 너무 심각했던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해보자. 이 정도의 소규모의 계획을 집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피드백을 받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소규모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포퍼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작은 규모의 계획들은 큰 규모의 계획들보다 훨씬 더 괜찮냐? 일단 첫째로 작은 규모의 계획들에서는 실험 설례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한 국가 규모 이런 것보다는 한 회사 규모 이 정도 규모에서 어떤 실험이 비슷한 조건에서 진행됐던 선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국가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런 기존의 데이터들을 끌어다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소규모의 계획들은 반복 실행을 통한 오류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규모의 계획들은 결국 전체 사회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어떤 한 부분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계획이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그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이 작은 범위 안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회 울타리 전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대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 하에서 어떤 발견된 오류를 수정해서 비슷한 계획을 또 집행해 보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복 실행을 계속하면서 안정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이런 소규모 계획들이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요. 그래서 결국에 포퍼가 생각하기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이상적인 대규모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집행하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자유롭게 반복적으로 여러 실험을 해볼 수 있게끔 그 울타리를 안정적으로 조성해주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포퍼의 전체주의 비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퍼의 논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또 분명히 맹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거대한 어떤 혁명에 의해서 전체주의적이고 유토피아주의적인 그런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포퍼의 모델로는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포퍼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보완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